6월 임시국회가 중반에 접어들었는데요. 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정부 질문이 어제부터 시작돼서 내일까지 열리고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간략하게 총평을 해주신다면? 민주당에 대한 어떤 호불호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제가 어제 접촉했던, 그러니까 표결 전에 접촉했던 사람들의 거의 80% 가까이는 다 가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저를 포함한 심지어. 그런데 상당히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가 좀 오늘도 얘기를 해보고 네. 앞으로도 이제 전개되겠지만 설마 했는데 상당히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이제 이게 어디로 불똥을 튈지 네. 그건 참 가늠하기는 좀 그렇죠. 어려운 상황인데 그게 불똥이 예측 당장 불가. 오늘부터 어떤 식으로 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예전 같으면 그 먼 과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한참 이제 각 정당에서 좀 이른바 소장파, 개혁파 의원들의 목소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했던 그런 시기였다면 아마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이 지금까지도 라이브로 굉장히 시끄럽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런 이제 동력들이 예전보다 좀 죽고 좀 못해서 네.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저도 가늠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만하게 그냥 금세 다운되고 없었던 일처럼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후폭풍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분석으로 먼저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부터 살펴보면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돈봉투 의혹 구속영장 청구됐고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이런 결과 아까 예상 못하셨다고 했는데 결과 보고 좀 주변 반응 어땠나요? 이제 표를 잘 보면은요. 네. 윤관석 의원부터 한번 볼게요. 예. 어제 보면은 체포동의 가결이 139. 이제 체포를 해야 된다라고 한 게 139였고 네. 부표가 145. 그다음에 기권이 9표가 나왔는데 139는 공교롭게 다른 이슈지만 이재명 대표 때와 체포동의안 똑같죠? 할 때와 체포동의안 그때 올려졌을 때와 찬성표가 똑같습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근데 부표 늘어났어요. 맞아요. 근데 그걸 보면은 민주당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돈봉투 의혹도 있었고, 네. 김남국 의원의 이제 이른바 60억 코인? 예, 예. 코인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른바 민주당의 도덕성에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걸 지나고서도 이 체포동의안 투표를 했는데 오히려 부표가 늘었다.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사람들이 봤을 때 민주당의 도덕성이 그때보다도 더 나빠졌네, 안 좋아졌네라고 상당히 사람들이 심플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그렇죠. 만약 예를 들면 가표가 조금이라도 늘었다든지 네. 아니면 부표가 그때보다 좀 적었다고 하면은 뭐 이런저런 고민이 있겠구나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요구를 하면서도 동시에. 네. 하지만 찬성표는 동일하고 부표는 늘어났다. 이것만 봤을 때는 민주당이 아직 그러니까 민주당을 심지어 지지하거나 심리적으로 아직 뭐 민주당을 지지할지 국힘을 지지할지 내년 총선에서 말이죠. 확신을 아직 갖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네. 저 사람도 아직 정신 못 차렸네 그쵸.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결과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부결 155표, 좀 가결 132표, 그렇죠. 기권 6표. 오히려 이렇게 보면은 윤석만 의원보다도 더 지금 그 이른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인덱스 지수로 보면 더 상황은 안 좋죠. 하지만 네.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은 이른바 이제 그 죄질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써본다면 좀 네. 다른 건 사실입니다. 윤관석 의원은 이성만 의원보다 훨씬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예. 이 의혹에 있어서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우리가 주장들을 하고 있죠. 네. 뭐 재판에 넘겨서 나중에 지켜봐야 되는 얘기지만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관석 의원이든 이성만이든 윤관석 의원이든 찬성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표결 결과는 이재명 대표 때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방어적으로 방탄 지수가 높아진 예, 상황이라고 방탄 지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탄 여기서 말하는 건 BTS가 아니에요. 네. 다 아시겠지만 민주당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갑옷, 정치 갑옷을 옛날에는 한 2장 입었다면 예. 지금은 이제
한 두세 겹 더 껴입는 그런 이제 좀 디펜스가 강해진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민주당에 이런저런 이슈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당의 도덕성에 약간 의문을 제기하고 당 내에서도 이제 도덕성에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결적으로 기울지 않았고 결국은 이제 부결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배경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혹시 트리거가 된 건 아닐까라는 전망 시각도 있거든요. 그 발언 굉장히 셌잖아요. 여기서 말씀 이제 장하영 기자 얘기했던 이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라 하면 이제 어제 체포동의안이 올라가서 그 배경 설명을 쭉 하잖아요. 법무장관이.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특히 이제 가장 핵심적이었던 게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이제 이른바 돌렸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돈봉투의 수령자로 추정되는 민주당 의원 약 20여 명이 예.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제 확 불을 질렀죠. 네. 민주당 입장에서 솔직히 보면은 네. 좀 얄미웠을 수도 있어요. 네. 싸잡아서 약간 범죄 집단으로. 그 한동훈 장관 특유의 그 말투 있잖아요. 예. 이렇게 정으로 이렇게 콩콩콩 찍는 네. 그 말투. 그 말투에 환호하는 분도 있고 짜증내는 분도 있어요. 그 비율은 어떨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면은 내가 보기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죠. 고민은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는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예. 이걸 가결하는 게 맞지 부결하는 게 맞지 좀 헷갈릴 상황이었을 텐데 네. 한동훈 장관의 얘기가 분명히 뭐 저 얘기를 듣고 부결적으로 확 기울었다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일정한 흐름을 형성한 건 맞죠. 왜냐하면 표결 결과 나와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도 민주당 당직자들이 설명을 이렇게 해요. 한동훈 장관의 그 설명을 듣고 굉장히 불쾌해하는 의원들이 꽤 있었다. 네. 심지어 뭐 그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뭐 어느 의원이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고성으로 막 지나치다 뭐 이런 네. 이렇게 뭐 고함을 꽥꽥 지르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영향을 미친 거는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이 그걸 모르고 했을까 그쵸. 싶기도 해요. 예. 왜냐하면 그 생각이 사실은 들더라고요. 어제 그 부결됐다는 이제 알려지면서 네.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이제 비공식적인 반응을 또 따로 있잖아요. 비공식적인 반응은. 네. 근데 여권 인사들은 별로 안 놀랐어요? 안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 겉으로는 반응들이 예. 어제 막 나오면서 국힘에서는 뭐 정당이 포기했네 무슨 네네, 뭐 맞아요. 별의별 굉장히 공격적인 언사가 많이 나왔고 정의당에서도 심지어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서는 아니 이제 이른바 방탄 부패 정당의 프레임을 딱 더 씌우기 좋을 예. 결정적인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는 크게 손해볼 거 없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권에서 꽤 많이. 예. 근데 그런 걸 보면 한동훈 장관의 저 발언이 실수였는지 계획된 건지 그거는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두 가능성 다 열어놓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러면은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방탄, BTS 아닌 방탄이 두 겹 갑옷이었으면은 정치 갑옷이 5겹 이렇게 많이 씌워졌다고 해주셨는데요. 날도 더운데 말이죠. 네, 불체포 특권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어제도 검찰은 돈봉투 관련해서 컨설팅 업체 압수수색하면서 이렇게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이제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 보면 물론 체포동의안을 검찰이 냈고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체포동의안에 올라가서 부결이 됐지만 예. 이번에 부결이 되면서 이른바 이제 뭐 여론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이른바 민심이라는 것이 네. 민주당이 이제 부정적으로 당분간은 조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검찰 입장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수사의 동력은 잃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봐라, 얘들 이러니까 우리가 수사해야 된다는 어떤 탄력, 네. 정치적 수사의 어떤 명분 같은 거는 충분히 챙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뭐 강도를 어떻게 전개할지는 이제 검찰이 판단하겠지만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오히려 이러니까 더 수사해야 된다고 검찰이 판단하고 거기에 이제 호응하는 여론이 조성되면 제가 보기에 검찰은 충분히 이제 이어갈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속도를 어떻게 할지는 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만약에 이게 당장에 막 결론을 내서
매듭이 져지고 이럴 성격인 건지. 지금 뭐냐면 송영길 전 대표 관련돼서 검찰이 하는 걸 보면 예. 이렇게 당분간 그러니까 일찍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일각에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물론 검찰은 부인하겠습니다. 부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결국은 돈봉투 의혹 이 수사나 사건이나 의혹이 네.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질질 끌고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법 여권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나쁜 소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계속 흘러가는 그런 이슈로 흘러가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강희님께서 이 상황을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볼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어떻게 볼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참 말하기가 어려울 네. 텐데 본인도 이제 자기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일단 저번에 부결이 됐어요. 그쵸. 일단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면 만약에 가결됐다고 했을 때 네. 그 이재명 대표가 그때는 뭐라고 했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무소속이 됐잖아요. 탈당을 했고. 무소속 네. 말로만 무소속이지 무슨 무소속 그쵸, 무슨 그럼 그래요. 아니 어제 그러면 만약 무소속이면 민주당 의원들이 왜 그렇게 네. 막 소리치고 그랬겠어요. 그냥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굳이 따진다면 가결된 것보다 부결된 게 사실은 상황은 더 안 좋죠. 네. 왜냐하면 일단 이런 상황에서 부결이 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고심 끝에 냈다고 한 혁신이 지금 아직 인선도 못했죠. 맞아요. 저번에 이래경 씨 예. 이 9시간 만에. 아웃된 예. 다음에 발표를 뭐 어제는 한다고 하더니 안 했어요? 어제 발표할 상황이 못 되죠. 그러니까 네. 어제 그것만 봐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스탠스가 좀 꼬여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만약에 어제 가결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어제 혁신위원장 발표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가결돼서 탄력을 받아가지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아프지만 우리 가결했다. 네. 우리 정말 우리 지금 무소속이지만 나간 우리 동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프게 했고 이거를 계기 삼아 우리가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는 혁신이 체제로 어쩌고저쩌고 하겠다면서 혁신이 체제를 빵 띄웠을 텐데 네. 부결이 됐네. 그러니까 혁신이 체제를 띄울 당장의 명분이 이게 동력이 안 생기는 그쵸, 거죠. 예. 그러니까 어제도 혁신이 안 띄웠을 텐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혁신이든 쇄신이든 이 얘기를 꺼내기가 참 난감한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